네, 이렇게 바느질을 다 했고요. 제가 본딩까지도 미리 다 해놨습니다. 바로 이제 붙여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카드칸 두 개까지 바느질을 하고 나서 이 마지막 카드칸은 U자로 본딩되고 본딩을 해서 여기에 딱 맞춰서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대한 딱 맞춰서 틈이 보이지 않게 붙여버리시는 거죠. 여기 붙여놓고, 아이고, 뒤쪽에서 확인하면서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버리고, 이렇게 해서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노출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 더 잘라놓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본딩은 다 해놨거든요. 가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같은 사이즈로 해놨기 때문에 딱 맞춰서 붙여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깔끔히 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카드가 들어가도 내려가지 않게끔 되어 있는 T자 슬롯이 되어 있는 카드칸 베이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전에 가죽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이 두께 자체가 정말 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두께를 한번 재볼게요. 이게 전체 지금 가운데 두께를 한번 재볼 건데 이렇게 하더라도 1mm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얇게 이 카드칸을 여러 개 할 수 있죠. 이렇게 제가 하면 아마 이쪽에 바느질 라인이 있는데 바느질 때문에 1.3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죽만 가지고 하면 이 정도 두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면 두께를 줄일 수 있다. 여러 개가 겹치더라도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이쪽은 본딩에서 먼저 접지 않은 이유가 이것까지 붙여버린 다음에 이 위쪽을 본딩에서 접어서 열선을 긋고 뚫어서 바느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가 되는데 제가 하나를 붙여서 뚫고 바느질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된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마저 붙여서 뚫고 뭐 열선 긋고 뭐 바느질까지 다 해가지고 와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느질을 하던 도중에 이건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하고 있는 건데 이쪽에서 실을 마감할 때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일론 실 같은 경우는 라이트로 녹여서 마감을 할 수 있지만 린넨 실 같은 경우는 라이트로 녹지 않고 타기 때문에 따로 빼서 묶어줘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접한 부위 여기서 잠깐만요. 잠깐 실이 꼬인 게 아니라 돌아갔네요. 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사이로 빼시면 됩니다. 시접한 이 안쪽과 이 폴리에스터 천 사이로 빼서 묶어서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카드칸이 붙을 전체 판 쪽에 이 가죽을 붙여야 됩니다. 붙여놓고 이렇게 덮어지는데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 이 딱 여기 맞춰서 여기까지 올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물론 도안을 가지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표시해 두고 이 반대편도 동일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만큼 표시하고 이만큼 표시하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은 것 사이로 양쪽을 맞춰서 이렇게 붙여버리면 나중에 이게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붙여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본딩을 한 다음에 이 라인과 이 라인을 바느질로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걸 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지금 영상 보시는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얹혀졌다고 봤을 때 이쪽이 위쪽인데 위쪽에 있는 이 시접 부위들은 그대로 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살아있지만
이 카드칸 이 아래쪽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잘라져 나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겉판과 같이 맞닿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접해서 쓰지 않을 부분이고, 제가 굳이 이것을 남겨놨던 거는 도안을 만들 때부터 좌우를 구분해서 하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일괄 똑같이 대칭으로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자르는 게 조금 더 편한 거죠. 그래서 이거 자를 때 언제나 생각하고 자르셔야 돼요. 한 번에 훅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됐을 때 아래쪽에 되니까 이거를 날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고, 시접 부위라고 생각해서 남겨놓은 것을 이렇게 깔끔히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이쪽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제나 체크를 해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깔끔히 잘라버리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고, 이거를 이제 본딩을 해서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일 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우선 가운데쯤, 그리고 양측 가운데쯤 맞춰서 얹어 놓으신 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휘어 붙이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에는 두 장이 겹쳐지는 거기 때문에 평평하게 한 채로 접어버리면 안쪽에 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죠. 이렇게 해서 뭐 펜이나 이런 걸 두고 이렇게 말아서 미리 휘어지는 느낌을 잡아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차피 반지갑 같은 경우는 언제나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양새를 미리 잡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뚫고 이 부분 뚫어서 바느질로 고정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살짝 떨어져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 아래쪽에는 본딩을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이쪽까지 이 폴리에스터 천에 본딩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잘 지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했습니다. 그러면 뚫고 바느질까지 해버릴게요. 이렇게 바느질을 다 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마감 처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 한 장이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것을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만들 때 가려줬던 것과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붙일 거라 놔두고, 자, 본딩은 다 해놨어요. 본딩은 다 해놨는데 당연히 이쪽을 주머니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본딩을 해놨고요. 여기서 여기에 딱 맞춰서 최대한 맞춰서 이쪽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쪽을 맞추면은 거의 맞아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최대한 맞춰서 붙여버리는 거죠. 이러면 이쪽 한쪽이 이렇게 부착이 됩니다. 나머지 한쪽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먼지 털려다가 이 밑에 쪽을 먼저 이렇게 양쪽을 딱 맞춰놓고, 아이고 여기 떨어졌다. 다시 붙여야. 이렇게 딱 맞춰서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에 이것을 마저 덮어서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휘어붙이다 보면 이쪽이 조금씩 남는 그런 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건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남더라도 나중에 이 겉판과 덮어진다고 생각하고 걱정 없이 붙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본딩을 제가 해놨고요. 여기를 마저 해볼게요. 네모나게 본딩을 해서 이렇게 해두고 위에 살짝 얹어 놓은 다음에 가운데 먼저 붙여놓고 이 휘어진 느낌 그대로 해서 이렇게 깔끔히 붙여버리면 됩니다. 안쪽에 울지 않게 붙여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어차피 휘어져 있는 이 느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느낌 그대로 붙여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 나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본딩해서 이렇게 안으로 깔끔히 접어서 붙여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도 마찬가지로 깔끔히 접어서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제가 시접할 때 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모양을 잡아서 여기 폴리스터 천 기준으로 깔끔히 접어서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접은 부분과 이 부분만큼을 뚫어서 바느질을 먼저 해주시면 이 안쪽에 있는 카드칸이 완성이 됩니다. 카드칸 플러스 지폐칸 안쪽 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마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접었고 이 아래쪽도 접어놨는데 제가 이쪽 부분 할 때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었는데 양쪽에 구멍 하나씩을 빼고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위쪽도 바느질이 쭉 갈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가로로 바느질이 갈 거기 때문에 겹치는 부위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그 전에 제가 가죽만 가지고 반지갑을 만들 때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어서 하셔도 되지만 그게 굳이 이제 귀찮거나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면 구멍 하나씩 빼고 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내려가는 선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위쪽이에요. 위쪽도 이쪽에 구멍 하나를 빼고 뚫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쭉 전부 다 뚫을 거고요.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 시접되는 부위만큼을 바느질로 고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안쪽에 구멍을 뚫는 것도 뚫는 거지만 여기 지금 잠깐만요. 이걸로 이 안쪽도 구멍이 이렇게 뚫리는 게 당연하지만 여기 구멍이 하나 더 뚫려야 됩니다.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그래서 제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3.38로 뚫으면 여기 구멍 하나, 여기 6개 구멍 하나까지 뚫으면 바느질을 먼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뚫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가죽만 가지고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가죽이 잘리지 않게 하는데 이렇게 제가 대보았을 때 구멍 셋이 들어가게끔 사이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재단했고 붙였기 때문에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지지 않게끔 구멍을 뚫는 거죠. 자, 다 뚫었습니다. 이쪽이 지금 위쪽인데 여기는 여기 구멍 하나, 이쪽에 구멍 하나를 빼고 전부를 다 뚫었고요. 여기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칸 6개 뚫고 이쪽 하나, 이쪽 하나를 뚫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바느질을 하고 마감 처리하는 거는 이 뒤쪽으로 사이로 빼서 마감 처리를 해버리면 안쪽 칸이 얇게 완성이 됩니다.